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안녕하십니까. 서구에 산다 시즌 2 돌아왔습니다. 2026년을 맞아서 우리 서구에 산다 팀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방송을 못했는데 시즌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부 전지적 마을 시점 그리고 2부 이슈로 코너가 조금 개편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1부를 맡은 리즈입니다. 네, 전지적 마을 시점에서는 우리 서구 또 약간 더 넓게 인천 지역에 있는 여러 좋은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네,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함께할 우리 소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 전지적 마을 시점에서는 그 정보 전달이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정보 이런 거 좀 많이 오늘 준비해 갖고 오신 것 같은데 4가지예요. 그죠? 준비된 거?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2016 이 천원 주택 제도가 시행됐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천원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은 신혼부부 등의 이 주거비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천시에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 무주택 세대입니다. 선정된 입주 대상자는 하루에 1,000원, 그래서 1,000원 주택이죠. 그래서 한 달 약 3만 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천 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여기 대상자가 신혼부부하고 한부모 가정 등 무주택 세대라고 했잖아요. 네. 와, 그런데 하루에 1,000원이면 한 달에 진짜 3만 원의 임대료로 이 주택에 살 수 있다는 거죠. 맞죠? 뭐죠? 맞죠? 네. 아니 제가 그리고 나서 어. 이게 이제 최장 한 2번 정도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최대로는 6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6년까지.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대상이 무주택 세대라고 하니까 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그쵸, 한해서 그쵸. 네. 청년은 가능하지가 않나 봐요. 네, 신혼부부. 우선 아무래도 그게 우선순위는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신생아라고. 네, 신생아 가구가 이제 가장 먼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주거 포털. 네, 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예. 다음에는 여기 한번 구체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위치 같은 건 모르시죠? 아니 위치는 음. 이제 본인이 인천시에서 이제 그 관할 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 관할 구에서 이제 내가 거주하고 싶은 아마 동네 같은 거를 선정하면 거기에 이제 목록이 쫙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거를 아마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네요. 그쵸. 그거까지는 들어. 네,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우리 또 청년 관련된 제도가 있나 본데요. 네, 맞습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청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 문화예술 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 공연, 전시, 영화 관람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문화 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19세에서 20세 청년입니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1인당 연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국내
공연, 전시, 영화 관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청년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거 좀 보면서 약간 놀랐는데 딱 그 19살, 20살 청년만 맞습니다. 해당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 우리 아무도 해당되는 사람은 없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 네, 아유 저분 저기 딸 자기 된다고 되게 좋아하시네. 야. 저 때도 있었으면 음. 좋았을 건. 그러니까요. 19세, 20세면 만인가요? 이게 만? 만 나이겠죠? 네, 아무래도 법적 그 기준이 만 나이를 음.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 나이로 19세에서 20세 청년이고 이게 이제 생애 최초만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딱 일생에 한 번만 음. 신청하고 그 이후로는 네,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이죠? 뭐야, 장애인 가족에 관련된 거네요? 네, 오. 맞습니다. 네. 인천시는 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해 인천형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이 가족 기능 향상을 돕고자 마련된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입니다. 선정된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에게는 개별 가족 여행비를 지원하고 단체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역별 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네. 저도 몰랐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꾸준히 이제 정부에서 각 그 지자체별로 시도를 했던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가족 맞습니다.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으면 누군가 이제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를 케어하다 보면 힘들고 굉장히 막 그럴 텐데 이런 가족 휴식 지원이 제도를 또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 여행비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될까요? 여행비는 이제 음. 이게 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게 뭐 몇 명이 이동하냐에 따라 그리고 뭐 장애인 혼자 이동하고 뭐 이런 거에 따라도 다르고 또 이게 이 여행비를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는 뭐 차량만도 또 이렇게 대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뭐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역별 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제 본인에게 해당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조사했어. 네. 차도 빌려주고 그 여행비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차량만도 이제 가능하고 차량만 네, 가능하고. 또 차 전체를 해서 이제 가족끼리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 네. 자격증 여부? 음. 아, 중증 여부. 그죠.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는 동구에 있는 곳이네요. 동구 네, 소식? 맞습니다. 근데 이게 동구에 있는 곳이긴 한데 이게 또 인천에서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박물관이 재개관을 했다고 해서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 수도 국산 달동네 박물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서 휴관을 했었다가 이 박물관이 재정비를 마치고 시민들을 다시 맞이하게 됐는데요. 수도 국산 달동네 박물관은 인천 동구에 위치한 이 생활사 박물관으로 1960년대에서 70년대 달동네의 삶을 재현한 전시 공간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재개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생활 문화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저도 이제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 위시리스트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뭐 이렇게 아기 엄마들 이렇게 데리고 가서 뭐 체험 같은 것도 또 할 수도 있고 또 전시 같은 것도 보고 뭐 다양한 활동이 준비된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여기가 아무래도 좀 제한된 공간이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따로 예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미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제 예약을 하시고 그 방문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개인 관람도 많이 이제 가시지만 네. 그
아이들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가거든요. 견학을. 아, 네, 네. 아마 그 옛날의 생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네. 아이들한테 교육의 그 장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견학들을 굉장히 많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근데 네. 예전엔 좀 덜 알려졌고 지금은 더 네. 알려졌으니까. 네. 여기 입장료는 혹시 얼마인지 예전에는 입장료는 무료라고 알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무료예요? 수도옥산 달동네 박물관 가까우니까 꼭 네, 가보세요. 그러니까요. 한번 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밌어요. 가면 그 옛날 화장실 있잖아요. 네. 푸세식. 네, 변소. 그쵸? 네. 변소. 푸세식 화장실도 공간이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사진 찍으면 또 재밌거든요. 아. 동작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또 옛날에 그 어른들이 쓰던 네. 물건 네. 우리가 지금은 보기 힘든 그런 물건들도 많이 전시가 돼 있어서 네. 네, 굉장히 아이들이랑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막 알려주면서 얘기하면 네,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가면 추억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서구에 산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방송하는 거라서 이제 다음 달에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소리님 그럼 다음 소식 기대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부에서 좋은 소식 많이 들으셨죠? 저는 2부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옆에 계신 소리님이 저와도 같이 동행해 주신다고 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에 산다가 이제 개편을 해서 2부의 정답은 없다 대신에 이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공부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컨셉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낯설더라도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요즘 제가 궁금해서 알아본 내용이 있는데요. 네, 네. 소리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전 몰라서 공부한 거니까 알더라도 아니, 저도 잘 모르는 척 모릅니다. 넘어가 주는 거 네.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요즘 AI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나와서 그걸 좀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뽐내고 싶어서 그 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소리님 혹시 2016년도에 이세돌하고 누가 저기 바둑을 뒀던 사건 아시죠? 알죠. 알파고. 오. 네. 그때 잘 알죠. 소리님은 네. 몇 학년이었어요? 2016년이면은 저도 아마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땐 정말 그 세기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땐 정말 인간과 어떻게 보면 이 기계의 대결인 거잖아요. 사실 말은 안 되지만 우린 또 그런 어떤 시기적인 때에 부딪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요즘 왜 지난주에 소리님이랑 우리 A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라는 말과 동시에 다음날부터 계속 AI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소리님하고 AI는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AI를 어떤 형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제가 제일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챗 GPT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어느 정도 검색에 대한 그 한계가 좀 있었어요. 맞아요. 물어보는 데 있어서. 근데 요즘은 그냥 궁금한 거를 그냥 진짜 말하는 형식대로 치면 온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끌어와서 다 알려주고 또 그 이상으로 더 궁금한 게 없는지까지 물어봐주고 또 뭐 추천을 할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정말 뭔가 내가 가지고 다니는 나만의 비서라는 그 별명이 진짜 색다르지가 않은 거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AI하고 저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정보를 탐색하면서 저도 AI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관계 가지고 계세요? 먼저 자기 전에 이제 그 핸드폰으로 SNS를 하다 끄고 네. 자고 네, 일어나자마자 SNS를 딱 열고 네, 그러면 이메일이 잔뜩 와 있는 거 확인하고 네,
그다음 또 이제 점심 때쯤 되면 오전이 끝나면 또 휴식차 또 쇼핑을 검색하고 네. 그다음에 오후에는 또 이제 운전하고 가면 내비가 또 연결해주고 아, 그래서 네. 제가 24시간을 AI하고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AI가 도대체 뭔가 뭐 제미나이도 있고 챗GPT도 있고 AI 에이전트가 있는데 거기 AI 에이전트에 속해 있는 컴퓨터들이 자기들끼리 뭐 대화방도 있다더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네, 하는데 네. 준비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로다가 이미지를 생성해 왔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네. 어떤 이미지일까요? 화면에 보여주세요. 네.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요구사항을 뭐로 했냐면 나를 중심으로 내가 AI와 연결돼 있는 거를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그 이미지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그 네. 이미지가 잘 나와 있죠. 네. 근데 제가 이 글씨를 보면서 좀 안타깝다 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오타가 잔뜩 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네. 생각을 했을 때는 쟤는 아직은 좀 더 배워야겠다. 그쵸, 그쵸. 라는 생각을 예. 했죠.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AI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커피 머신이 고장이 나가지고 네. 아이랑 같이 야 커피 머신 살까 뭘 살까 막 이제 얘기를 나눴다가 네. 그 아이가 방에 들어간 사이에 또 휴대폰을 들면서 떴는데 갑자기 광고가 주르륵 커피 머신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내 휴대폰에 이거 도청기 있는 거 아니야? 응. 그거 혹시 세간에 떠도는 말 아세요? 네. 삼성폰은 이재용이 다 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 대고 이재용 바보라고 말한 적도 있는데 네. 그냥 농담입니다, 회장님. 그래서 도청장치가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 맞죠. 저도 그 어. 도청 장치 있다고 어.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최근에는 실제로 구글 어시스턴트인가 그 네. 앱에서 이제 실제로 이야기를 다 이제 듣고 있다라고 하고 법적인 판결에서도 이제 구글이 아마 패소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구글이 무슨 뭐 이렇게 배상을 한다고 하고 뭐 그런 뉴스를 최근에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정말 다 진짜 도청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튜브나 이런 거를 봐도 내가 궁금해하던 게 갑자기 광고가 뜨니까 네, 그런 부분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공부한 걸 좀 뽐내봐도 될까요? 네, 그게 좀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 그게 네, 도청이 아니라 네. 교차 기기 트래킹, 즉 오. 크로스 디바이스 트래킹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요 기술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검색한 사이트를 갖다가 네, 앱들이 서로 플랫폼을 공유한대요. 네. 그래서 내가 한 말을 가지고 그걸 최적화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주는 거 그게 교차 기기 트래킹이라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 정보가 나에게 최적화된 광고를 주고 또 상대방 SNS에서는 저 사람에게 내가 최대한 어필을 해야겠다라는 목적하에 그 광고를 저희한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처음 아셨죠? 네. 이런 전문 용어가 있는지는 정말 처음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도청 장치를 없애버려야 돼라고 했는데 교차기기 트래킹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새롭게 알게 돼서 여러분한테 또 뽐낼게요. 네. 잠시 또 뽐낼 거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최적화된 커피 머신을 잔뜩 주길래 거기서 네. 골라서 제가 하나 샀어요. 정말요? 내일 사셨어? 올 거예요. 아, 정말요? 근데 이들이 내가 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 아. 샀어요. 듣고 계시죠? 샀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뭐 49 뭐라 그러셨죠? 그 아, 프로그램 제목? 운명전쟁 49요? 네, 그게 네. 이렇게 OTT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럼 선생님 저기 소리님은 그 디즈니 플러스를 들어가면은 거기서 추천해 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 저는 평소에 그런 OTT 플랫폼을 잘 안 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월정액이 또 무시 못할 정도로. 4,900원.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니까. 음. 네, 뭐 유튜브도 그런 것도 있고, 뭐 멜론 음악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AI 서비스, 뭐 챗 GPT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네, 세상에. 같이 이렇게 쓰면은 이게 거의 전기요금 방불케 하는 10만 원대 돈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많이 그 OTT 사용료에 지금 지급하고 계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10만 원대까지는 안 쓰지만 음. 그래도 만약에 뭐 이것저것 넣게 되면 정말 10만 원은 거의 그냥 거뜬하게 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저희는 네. 이제 OTT를 몇 개를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땡플레스랑 네. 유땡땡을 보면은 네. 어느 순간 제가 땡플레스를 들어가면 제가 스릴러물을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근데 영화 스릴러물만 계속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이렇게 로맨스도 보고 싶은데 네, 네. 그걸 또 찾으려면 일이 생긴단 그쵸, 말이죠. 그쵸.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엊그저께 친구들이랑 그 왕사남 아까 보셨다는 네, 것처럼 네, 네. 보고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와 관련돼서 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거는 또 무슨 의미로 이게 올라오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걸 찾아봤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그거는 제가 못 외워서 보고 할게요. 네. 그거는 협업 필터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음. 나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다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천해주는 기술이래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할 만한 것들만 올려주는데 네. 사람이 그거에 이렇게 중독되다 보면은 창의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예. 검색하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골고루 좀 추천해 주세요. 듣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OTT랑 넷플릭스에서도 이런 기계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추천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영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AI를 사용하면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네.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아무래도 제가 궁금한 거를 바로 찾아서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쓸 때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럼 네. 제가 몇 단어만 주면은 그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보고서를 만들어 줄 때 오 하면서도 이거 너무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 때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왜 단점도 있잖아요. 그럼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인간의 어떤 창의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검색에 의존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생각보다는 만들어진 거를 더 이제 원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혹시 뉴스 보셨어요? 어떤 뉴스요? 그 이제 공무원들이 나라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네. 외국으로 연수를 갔다 온대요. 네. 근데 연수를 갔다 온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쓰는데 그들이 인류 편파적으로 똑같이 이제 낸 거예요. 어디에서? AI가 만들어준 만들어져서. 거에서. 근데 그게 뭐 방송국에서 이게 맞나 하고 이제 교차 편집을 해봤는데 네. 그 AI가 해준 것 중에서 틀린 것들이 공통적으로 그들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어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 편리함 때문에 네. 그거를 들렸겠지만 네. AI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방대하신 분들한테 하지는 못하고 최근 3년의 보고서를 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검증을 해서 징계를 한다라는 내용을 읽었어요. 네. 그래서 요 시점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네. AI도 거짓말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게 영어로다 뭐냐면 환각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사실과 다르게 근거 없는 거를 아주 당당하게 이제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어느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AI에게 세종하고 맵북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 제가 거기다 써 드렸는데 뭐라고 AI가 답했는지 좀 읽어주실래요? 어떤 답변 말씀? 세종이 세종이? 음. 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 프로를 던졌다는 식으로. 네. 아,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맵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그는 자기가 이제 전문가처럼 이거를 생성했는데 역사에 대해서 얼마 전에 왜 손석구 씨가 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역사를 몰라서 이게 비극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갈 거야라고 했는데 비극으로 끝난 게 너무 슬펐다. 어,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인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AI 점검하시고 편리함에 익숙해지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교차 편집해 주시고요. AI에게 사실만 명시해 줘. 정확한 근거가 있어 라는 거를 갖다 제시를 하시면서 그 도움을 받으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해줘 하면은 AI가 그거를 갖다가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너무 편리함에 묻혀서 앞뒤 검증 안 된 자료는 금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AI가 내 요구사항을 말만 하면 줄여주니까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공부를 어떻게 해갖고 왔다고요? 수박과 딸기식으로. 네. 앞으로 여러분이 저처럼 초심자가 돼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제가 이슈로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공부해서 치매 안 걸리게.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까 나의 비서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AI가 나의 비서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소리님이 비서라고 칭하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말을 할 때 이게 내가 그 AI랑 말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사람하고 말을 하고 있나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저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제가 필요한 정보를 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이게 기계라는 생각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혹시 AI하고 연애 상담도 하세요? 아니요, 그런 개인적인 상담은 안 하는데 이렇게 뭔가 궁금한 게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뭔가 비서나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친구와의 관계는 하지 않고 AI하고만 대화를 한대요. 그래서 이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게 많아서 소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비서로서의 역할만 충실하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니까 다행이다. 내 주위에 있는 분은 그들과 하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AI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가서 나와 이야기가 맞는 사람을 만나서 기분 전환도 좀 하시고 세상 구경도 하시면서 그 기기에 푹 빠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리님하고 AI에 대해서 배워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어도 너구리 봐주시고 저 다음에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